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곳은 서울의 한 식당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라 다소 날카로운 목소리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한 외국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화가 난 듯이 한국인 직원에게 잔소리를 해대는데요. 직원이 뭘 잘못한 것일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영국인 미케일라 씨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미케일라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의 동생 집에 머무르고 있어요. 동생이 한국인이냐고요? 이걸 맞다고 해야 하나 아니라고 해야 하나? 서류상으로는 한국인이 맞을걸요. 한국 국적을 가졌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와 피를 나눈 자매는 맞습니다. 20년 넘도록 영국인이다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게 됐다며 한국 가서 살아야겠다며 20대 중반쯤에 한국으로 가버렸죠. 동생의 이름은 수잔이에요. 수잔이 특별히 대학생 때 한국으로 유학을 떠났다거나 한국인 남자친구를 사귀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분명한 계기는 아니고 그냥 우연히 한국의 것을 접하고 혼자 푹 빠진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한국인들이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을 그렇게 보더니 나중에는 먹는 게 죄다 한식이었습니다. 매운 라면 먹방 같은 걸 그렇게 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먹더라고요. 저도 한 입 먹어봤지만 너무 매워서 우유를 얼마나 마셨는지 몰라요. 한식을 먹기 시작하면서는 원래 먹던 음식에는 눈길도 안 주더라고요. 엄마가 차려준 식사 외에 따로 먹을 때는 무조건 떡볶이나 라면 같은 것을 먹고 있었습니다. 애들 간식처럼 생겼는데 참. 나중에는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기도 하더라고요. 그때쯤 되니 매운맛에 면역이 생겼는지 그렇게 매운 걸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잘도 먹더군요. 수잔이 의외로 요리 실력이 있는지 냄새는 좋아서 구미가 당겼죠. 수잔은 가족들을 앉혀놓고 자신이 만든 음식을 대접했는데 너무 매워서 가족들은 먹지를 못했습니다. 수잔이나 한국인들 수준에는 그리 매운 게 아니지만 매운맛에 내성이 없는 평범한 영국인들에게는 버거웠죠. 거기서 그쳤으면 수잔은 그냥 한식을 유난히 좋아하는 영국 직장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더군요. 자기는 요리사가 되어야겠다면서 조만간 직장을 관둘 거라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자식들에 대해 너네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아라 라는 주의여서 아무도 그녀를 말리지 않았어요. 저도 별 생각 없었고요. 식당 차리면 종종 들러줘야겠다는 생각이나 하고 있었죠. 동생은 한인타운이 아닌 시내 한복판에 한식당을 차렸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꽤 생소했는지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잔이 홍보를 열심히 한 결과 꽤 잘 나가는 식당이 됐죠. 자신이 만든 한식을 가족들에게 먹여봤을 때 너무 매워서 못 먹는 걸 알았으니까 맵기 조절도 한 모양이더라고요. 직접 가서 먹어봤을 때 맛이 훨씬 부드러워진 걸 느꼈습니다. 확실히 영국인 입맛에 맞추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동생 응원하려고 식당에 갔었는데 나중에는 정말 맛있어서 먹으러 가고 싶더군요.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씩은 꼭 갔습니다. 그렇게 동네에서 한식이 유행하게 됐다고나 할까요? 그로부터 1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수잔이 갑자기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잘 나가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짓인가 싶었죠. 부모님이야 한결같이 알아서 하라고 했지만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나 봐요. 수잔에게 대체 뭐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수잔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죠. 나 한국으로 갈 거야. 뭐? 준비 많이 했어. 이제 가서 살 수 있을 정도로 한국어도 잘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언니. 부모님도 뭐라고 안 하는데 언니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 걱정하는 마음은 고맙지만 내 인생인데 내 맘대로 살게. 언니, 나는 한식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몰랐어. 언니도 나를 봐왔으면 알 거 아니야. 내가 언제 이렇게 열정적이었던 적이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막으려고 하지 마. 한 번뿐인 인생,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게. 기가 찼지만 수잔의 말에 틀린 것 하나 없어서 그냥 대화를 관뒀습니다. 몇 달 지나지도 않아서 수잔은 정말로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나 꼭 성공한 모습 보여줄게.
이런 말을 남기면서요. 못마땅했지만 가족이니 별 수 있나요? 막지 못했으니 응원을 보낼 수밖에. 수자는 가족들에게 연락을 잘 해왔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나라에 갔으니 아무래도 외로웠겠죠. 수잔이 한국으로 떠난 지 꽤 긴 시간이 흘렀는데도 식당 문을 열었다는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점점 연락도 뜸해져서 가족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죠. 전화를 걸어도 잘 받지를 않았어요. 어렵게 전화가 연결되어도 바쁘다면서 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저는 크게 걱정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보다 수잔을 걱정한 사람은 가족 중에서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가족이니까 걱정하긴 했지만 다들 수잔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했거든요. 저는 수잔이 왜 그렇게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보였는지 모르겠네요. 보통 이런 감정은 부모들이 느끼는 것일 텐데. 30이 가까워져가는 성인인데 제가 이러는 게 과보호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부모님은 지나치게 방임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성인이라지만 가족이고 자식인데요.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바로 잡아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가서 수잔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전부 마치고 비행기가 뜨기 직전에 수잔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 지금 너 만나러 한국으로 가.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돌려놔서 수잔의 연락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영국에서 한국은 정말 멀리 떨어진 나라였기에 당연히 기내에서 잠들었죠. 공항에 도착한 전 공항에 눈을 좀 붙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걸 알고 그리로 가서 잠부터 청했습니다. 일단 수잔네 집으로 갈 생각이었어서 딱히 숙소를 예약해두지도 않았거든요. 가기 전에 너무 피곤해서 눈을 붙였습니다. 무료로 써도 되는 곳이었는데 어찌나 안락했던지 잠에서 깨어났을 땐 날짜가 바뀌어 있었죠.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수잔으로부터 연락이 엄청나게 와 있었습니다. 저는 수잔에게 전화해 제가 지금 한국이고 공항에 있다고 알렸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수잔이 저를 데리러 오기로 했죠. 그동안 계속 누워서 있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시설을 제한도 없이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주다니. 이렇게 장사해서 뭐가 남기나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렇지가 않아서요. 화장실도 돈 내고 써야 하는 곳이 유럽이라 저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는 한국이 신기했습니다. 2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수잔이 공항에 도착했고 그렇게 저희는 몇 달 만에 상봉했습니다. 수잔 입장에서는 너무 갑작스러웠겠지만 그래도 언니라고 반갑긴 했나 보더라고요. 그녀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 배고프니까 밥부터 좀 먹자. 아차, 우리 가게 갈래? 뭐? 그새 가게를 차렸어? 수잔이 그렇게 연락이 안 됐던 이유는 바빠서였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식당을 열어서 운영하느라 그랬던 거죠. 손님이 꽤 오는 모양인지 가게를 마감하고 나면 피로를 이기지 못해 기절하듯이 잠들어서 도저히 연락을 할 수 없었다고 수잔이 핑계를 댔습니다. 어쨌든 수잔의 식당이 있다고 하니 일단 거기로 가서 밥부터 먹자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수잔이 만든 음식을 먹고 싶기도 했고 식당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거든요. 식당은 공항에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내려서 조금만 걸으면 됐어요. 외부는 괜찮았고 내부도 역시 쾌적했습니다. 영국에서 하던 식당보다 규모가 아주 조금 더 컸죠. 저는 빈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수잔이 음식을 내어오길 기다렸어요. 저는 사장의 가족이라 돈을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수잔이 자리를 비운 동안에는 어린 파트타이머가 가게를 보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잠시 후 제 음식이 나오기 전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와 자리를 채우더군요. 그 사람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놀라운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손님들이 주문을 하려고 직원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어린 직원이 먼저 그들에게 물을 갖다 주고 또 에피타이저도 놓아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도대체 저게 무슨 짓인가 하고 잠시 지켜봤습니다. 곧 또 다른 손님들이 왔는데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더군요. 저는 더 이상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고 그 직원을 불렀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물었지만 영어로 한 말이었기에 직원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곧 제가 먹을 음식을 다 만든 수잔이 주방에서 나왔고
제가 직원을 꾸짖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달려와서 저를 말렸습니다. 뭐야? 왜 그래? 이 사람이 물이랑 에피타이저를 그냥 주던데? 아, 언니, 그건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야. 뭐? 정말로 수잔이 그것들을 무상으로 제공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수잔이 너무 철없어 보여 등을 철썩 때리고 말았네요. 수잔은 아프다면서 한국에서는 다 이렇게 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식당에서 물이나 반찬을 무료로 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전부 돈을 더 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평생을 영국에서 살아왔기에 한국의 이런 문화가 놀라웠고 또 생소했죠. 수잔이 영국에서 운영했던 식당에서도 물과 반찬은 유료였으니 저는 여기서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식당이 없어서 만약 그런 식당이 있다면 손님들이 2번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고 설명해줬죠. 한국 문화는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고 오랜만에 수잔이 만들어준 음식을 먹었는데요. 요리 실력이 더 늘어있더군요. 이 음식 맛에 반해서 저도 한국에 오래 머무르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미케일라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